연말정산 서류 한 장이 당신의 10년 결혼 생활을 단 5초 만에 지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우리는 흔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는 순간, 그 진실은 세상 어떤 공포 영화보다 잔인해집니다. 여기 평범한 직장인 민석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섞인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보다는 밀려드는 사업 계획서로 분주해야 할 사무실이었지만 민석의 책상 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듀얼 모니터의 오른쪽 화면만을 응시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매년 이맘때면 거치는 지루하고도 익숙한 통과 의뢰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출이자 상환액,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그가 가장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삶의 무게를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민석 씨, 오늘 회식 잊지 않았지? 옆자리 박 과장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지만 민석은 대답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마우스 커서가 배우자 의료비 항목 위에 박힌 듯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지수는 평소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절기에 가끔 들르는 내과나 반년에 한 번씩 가는 스케일링 내역이 전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록 중간 그의 시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는 낯선 이름 하나가 튀어 올랐습니다. 10월 14일 강남 5호 산부인과 85만 원. 민석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85만 원. 단순한 검진이나 일반적인 치료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대거 포함된 수술이나 특수검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을 스친 더 큰 의문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날짜였습니다. 10월 14일. 그날은 민석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결혼 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들과 2박 3일 부산 여행을 떠난다고 했던 날이었으니까요. 여보, 나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바다 보고 올게. 혼자서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표정으로 캐리어를 챙기던 지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미안한 마음에 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수는 친구가 집 앞으로 오기로 했다며 한사코 거절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해운대 밤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셀카 사진을 보내왔고 민석은 좋은 시간 보내라는 답장과 함께 기프티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 지수는 그날 부산이 아닌 서울 강남 한복판의 산부인과 수술대 위에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해 해당 병원의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유명 산부인과, 당일 수술과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 민석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명이인이거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된 이 명확한 수치를 부정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민석은 책상 아래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작년 10월의 카드 결제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체크카드 내역에는 그날 부산에서의 소비 기록이 빼곡하게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카페, 광안리의 횟집,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한 부산 여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 서류는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서울에서 85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카드는 부산에 있는데 몸은 서울에 있었다는 이 기괴한 불일치. 민석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친구들과의 여행을 핑계로 서울에 남았다면
그리고 굳이 남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산부인과를 찾았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인 자신에게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사정. 민석은 다시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10월 14일, 그로부터 2달 전, 3달 전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석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수와의 관계에 소홀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적어도 10월에 수술을 받을 만큼의 접점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잔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석이 모르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물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 여행이라는 정교한 알리바이를 설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석 씨, 안 가. 다들 일어섰는데 박 과장의 목소리에 민석은 황급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는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지금쯤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석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대신 그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지인의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형사사건에 휘말렸던 친구가 건네주었던 뒷조사를 전문으로 한다는 업체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갈 때마다 민석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말정산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환급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지옥으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이 비극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섞인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연초 사업 계획으로 분주했지만 민석의 책상 위만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었다. 민석은 멍하니 듀얼 모니터 중 오른쪽 화면을 응시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무미건조한 문구가 적힌 웹페이지였다. 민석은 익숙한 동작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마쳤다. 매년 이맘때면 거치는 통과 의뢰 같은 일이었다. 대출이자, 상환액,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 같았다. 민석 씨, 오늘 회식 있지 않았지? 옆자리 박 과장이 어깨를 톡 치며 지나갔지만 민석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마우스 커서가 배우자 의료비 항목 위에 멈춰 섰기 때문이었다. 전업주부인 아내 지수는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다. 가끔 환절기마다 들르는 내과나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치과, 스케일링이 내역의 전부여야 했다. 그런데 목록 중간 낯선 이름 하나가 민석의 시신경을 자극했다. 10월 14일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결제된 85만 원. 순간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85만 원은 단순한 검진이나 치료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다. 비급여 항목이 대거 포함된 수술이나 특수 검사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을 스친 더 큰 의문은 금액이 아닌 날짜였다. 10월 14일, 그날은 지수가 결혼 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들과 2박 3일 부산 여행을 떠난다고 했던 날이었다. 여보, 나 정말 오랜만에 애들이랑 바다 보고 올게. 혼자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표정으로 캐리어를 챙기던 지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석은 미안한 마음에 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지만 지수는 친구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한사코 거절했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해운대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셀카 사진을 보내왔고
민석은 좋은 시간 보내라는 답장과 함께 기프티콘까지 보내주었다. 그런데 기록상 지수는 그날 부산이 아닌 서울 강남 한복판 산부인과에 있었다. 민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의 위치를 검색했다. 당일 수술과 비밀 유지를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화면에 가득 찼다. 민석의 심장박동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지수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된 기록은 단호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작년 10월 카드 결제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수의 체크카드 내역에는 해운대 카페, 광안리 횟집, 호텔 결제 내역까지 완벽한 부산 여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카드 내역은 부산인데 몸은 서울에 있었다는 이 잔인한 모순 앞에서 민석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민석은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예전 형사 사건에 휘말렸던 친구가 건네주었던 연락처를 꺼내 들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강남대로변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낡은 상가 건물의 4층에 위치한 현대자산 컨설팅이라는 밋밋한 간판의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의 연기와 함께 삐걱거리는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내가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탐정은 민석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처럼 점잖으신 분들이 여기 올 때는 이미 답을 반쯤 알고 오시더군요. 저희는 그저 그 답의 확인 도장을 찍어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아내 지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10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메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날짜에 제 아내가 정말 강남의 산부인과에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세트로 나옵니다. 병원 기록, 카드 내역, 그리고 그날의 동선, 특히 부산 여행이라고 하셨죠. 그 알리바이를 누가 도와줬는지까지 파헤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 주시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민석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베란다를 지켜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빨래를 널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이 민석의 눈에는 기괴한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탐정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민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일단 10월 14일자 병원 CCTV 확보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혼자가 아니더군요. 사진 보낼 테니 확인하시겠습니까?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저화질의 흑백 사진이었지만 민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여자는 분명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쥐고 접수대로 향하는 남자.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본 순간 민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럴 수가. 성훈 선배, 민석의 대학과 선배이자 가끔 부부 동반 모임에도 얼굴을 비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민석에게는 늘 인생의 멘토인 척 조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성우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지수를 부축하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짓에는 오랜 연인 같은 익숙함과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허탈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부산 바다를 보고 있다던 그 시간에 남편의 선배와 함께 아이를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은 차 안에서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경적 소리가 고요한 주차장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날의 풀코스입니다. 부산 여행 간다고 집 나선 뒤에
바로 성훈이라는 사람 오피스텔로 갔더군요. 거기서 사흘 내내 머물렀습니다. 민석이 부산 사진에 대해 묻자 탐정은 기가 막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진요, 지수 씨 친구 중 한 명인 미경이라는 여자가 대신 올려준 겁니다. 여자들의 우정이라는 게 가끔 이럴 때 빛을 발하죠. 남편 속이는 이래요. 미경이가 부산에서 지수 씨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아주 철저하더군요. 봉투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민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훈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며 신혼부부처럼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지수가 성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부산 여행, 85만 원이라는 수술비, 그리고 친절한 선배의 가면을 쓴 배신자. 탐정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정도면 소송에서 백전백승입니다라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이 나를 바보로 만든 시간만큼 똑같이 돌려줘야죠. 그 인간의 가정과 직장, 명예까지 내가 느낀 이 비참함을 그대로 맛보게 해줄 겁니다. 민석은 봉투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침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와? 당신 좋아하는 굴전 부치고 있는데. 수학이 넘어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응, 다 왔어. 금방 들어갈게라고 답했습니다.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기름에 지져지는 굴전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고 거실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민석의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여보 왔어. 오늘 춥지?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소름이 돋았지만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굴전이야? 민석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탐정에게 받은 그 추잡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산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이번에 부산 갔다 오니까 정말 리프레시가 되더라고. 민석은 젓가락을 멈추고 지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부산 좋았지. 그때 미경이랑 갔었나?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경이가 숙소 다 알아봐서 편하게 놀다 왔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 민석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용암처럼 가슴을 태웠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 그때 병원 간 적은 없어. 순간 지수의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민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왜? 내 카드 내역에 뭐 이상한 거라도 찍혔어. 지수는 다시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성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고급 세단에서 내려 넥타이를 고쳐매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성훈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석의 낮은 목소리에 성훈이 멈춰 섰습니다. 성훈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민석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 손은 수술실 복도에서 지수의 어깨를 감싸던 그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식집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훈은 연신 민석의 잔을 채우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요새 지수씨 내조 덕분에 얼굴이 좋아졌어. 민석은 술잔을 비우고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성훈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뭔가, 민석아, 이건 오해다. 민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형님이 왜 내 아내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성훈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아, 한 번만 살려줘. 다 보상할게.
지수랑도 당장 끝낼게. 제발 내 가정이랑 직장만은 건드리지 마라. 민석은 차가운 눈으로 성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보상은 없어. 똑같이 느껴봐야지. 민석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환하게 불이 켜진 자신의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이혼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내가 만든 그 가짜 천국에서 내려올 시간이야.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민석은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흩뿌렸습니다. 지수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명해봐. 해운대 백사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강남 산부인과 수술실 앞에 있는지. 지수는 비명을 지르듯 주저앉아 민석의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정말 한 번뿐이었어. 민석은 혐오스러운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애가 생겨서 수술을 해. 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민석은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수는 실성한 듯 울부짖었지만 민석은 그녀의 짐가방을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지수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민석은 어둠 속에서 홀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6개월 뒤 민석은 이혼 확정 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수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성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민석은 텅 빈 거실에서 맥주 한 캔을 따며 창밖의 노을을 보았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수가 보내줬던 가짜 부산 사진을 삭제하고 오늘 아침 공원에서 찍은 목련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김민석이라는 한 남자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보여주는 미소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진실은 때로 연말정산 서류 한 줄, 혹은 스쳐 지나가는 카드 내역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망설임은 고통의 시간만 늘릴 뿐입니다. 저희 막장 드라마 채널은 여러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 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당신의 닉네임 옆에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되어 커뮤니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영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신의 인생 스토리가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제작진에게 보내주세요. 당신만을 위한 단독 대본을 작성해드립니다. 12영원으로 당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승화시키고 폭발적인 대리 만족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지 않으면 이 통쾌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집안에서 풍겨 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지수의 밝은 웃음소리가 평소 같았으면 안식처처럼 느껴졌겠지만
지금 그에게는 독사가 뿜어내는 치명적인 향기처럼 기괴하고 징그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는 탐정에게 받은 지수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추잡하고도 명확한 기록들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며 차가운 물로 요동치는 머릿속을 식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진들을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꺼번에 아주 확실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갈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지수는 연신 민석의 앞접시에 굴전을 놓아주며 제잘거렸습니다. 여보, 내년 봄에는 우리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저번에 부산 갔다 오니까 확실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 당신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야 해. 지수의 입술 사이로 부산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민석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스스로 믿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산 좋았지. 그때 미경이랑 갔었나? 민석이 짐짓 다정한 척 물었습니다.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경이가 숙소랑 다 알아봐서 진짜 편하게 놀다 왔어. 해운대 밤바다 보면서 당신 생각 많이 했는데 다음에 꼭 같이 가자. 민석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국물이 마치 용암처럼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래, 미경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와이프 바람 쐬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여보, 당신 그때 병원 간 적은 없어. 부산에서 몸이 좀 안 좋았다거나. 순간 지수의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석의 날카로운 눈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잠만 푹 잤는데 왜 내 카드 내역에 뭐 이상한 거라도 찍혔어. 아니 그냥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길래 물어봤어. 지수는 다시 평정을 되찾은 듯 수다를 이어갔지만 민석은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성훈 선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성훈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강남의 번듯한 빌딩 상층부에 개인 집무실을 가진 임원이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성훈의 고급 세단이 매끄럽게 주차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성훈이 차에서 내려 넥타이를 고쳐매며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민석은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성훈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석의 낮은 목소리에 성훈이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린 성훈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으나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이,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성훈은 마치 친동생을 만난 듯 민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은 불과 2달 전 지수의 어깨를 감싸고 산부인과 복도를 걷던 그 손이었습니다. 민석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누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왔다가 형님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점심이라도 함께 하시죠. 좋지. 좋고 말고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참이었어. 저 앞 일식집 괜찮은데 그리로 가자고. 일식집 룸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비싼 사시미와 사케가 놓였습니다. 성훈은 연신 민석의 잔에 술을 채우며 허세를 떨었습니다. 자네 요새 얼굴이 좋아졌어. 지수씨가 내조를 잘하나 봐. 역시 우리 지수씨가 성격도 좋고 살림꾼이지. 우리 지수씨라는 표현에 민석의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민석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성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지수가 요즘 부쩍 부산 여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월에 친구들이랑 다녀온 게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성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래, 부산 좋지. 바다 냄새도 나고
여자들끼리 가면 더 신나지 않겠어. 근데 형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수가 부산에 있었다던 그날, 제 연말정산 서류에는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 진료비가 찍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큰 금액으로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술을 삼키지 못한 채 멈춰섰고 방 안을 흐르던 은은한 일본 음악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성운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뭔가? 민석아, 이건 오해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형님이 왜 내 아내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는지, 왜 내 아내가 형님 오피스텔에서 사흘이나 머물렀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대학 선배로서의 각별한 후배 사랑입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성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임원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발각된 범죄자처럼 비굴한 표정뿐이었습니다. 민석아, 제발 진정해라. 지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잠시 도와준 것뿐이야. 정말이야.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이를 지웁니까? 형님, 저 바보 아닙니다. 형님이 지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단 말입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형님 아내분, 그리고 형님네 회사 회장님이 이 사진들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형님이 쌓아온 그 화려한 성체가 무너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성우는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다 보상할게. 지수랑도 당장 끝낼게. 제발 내 가정이랑 직장만은 건드리지 마라. 민석은 차가운 눈으로 성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우러러보던 선배의 모습은 추악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민석은 성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보상은 없어. 내가 느낀 그 비참함, 내 10년의 세월이 부정당한 그 기분. 당신도 똑같이 느껴야지. 민석은 식탁 위에 사진을 다시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룸을 나서기 전 떨고 있는 성운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수한테는 내가 말할 때까지 입 번긋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 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즉시 이 사진들은 형님 사모님 핸드폰으로 전송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식당을 나온 민석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의 울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복수의 서막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수였습니다. 민석은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평소처럼 밝게 불이 켜진 자신의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지수는 아마도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과일을 깎고 있을 것입니다. 민석은 주머니 속에 이혼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내가 만든 그 가짜 천국에서 내려올 시간이야.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석은 평소처럼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민석을 발견하고는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춥지? 차 식기 전에 얼른 마셔. 그녀는 다가와 민석의 넥타이를 풀어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평소라면 다정한 아내의 손길이었겠지만 지금의 민석에게 그 손가락은 독사의 혀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손을 피하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흩뿌렸습니다. 지수야, 너 10월에 부산 갔을 때 정말 좋았다고 했지? 민석의 낮은 목소리에 지수는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부인과 접수대 앞에 선 자신의 뒷모습과 성운의 얼굴, 지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야지. 해운대 백사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강남 산부인과 수술실 앞에 있는지 말이야. 민석의 외침이 거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한 번뿐이었어. 한 번의 실수로 애가 생겨서 수술까지 해. 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지수야. 민석은 위자료 청구 소송장과 이혼 서류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옷가지랑 짐들 다 싸서 지금 당장. 지수는 민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민석은 냉정하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분노하고 서로를 지지할 때 진실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더 많은 막장 실화 대본과 통쾌한 복수극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거대한 복수의 동력이 됩니다. 지수와의 가식적인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석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아내가 건네는 굴전을 씹어 삼켰지만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연극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그 향기조차 부패한 진실의 악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차갑게 식어버린 대추차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피곤해 보이네. 일찍 들어가서 쉴까? 민석은 그 가냘픈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칠게 지수의 손을 뿌리치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 안의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월 14일 강남의 한 산부인과 접수대 앞에서 찍힌 지수의 뒷모습,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성운의 선명한 얼굴, 사진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우자 지수의 안색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봐. 해운대 밤바다를 보고 있다던 사람이 왜 이 사진 속에서는 서울 산부인과 수술실 앞에 있는 거지?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잔을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미 성훈 형님을 만나고 왔거든. 형님이 그러더군. 네가 먼저 죽자고 매달린 거라고. 자기 가정이랑 직장만 지켜준다면 너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빌더라. 성훈의 이름이 나오자 지수는 비명을 지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무릎을 붙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한 번뿐이었어.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옛날 생각에 잠깐 흔들린 거야. 민석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애가 생겨서 수술까지 해. 그리고 그 수술하는 날 나한테 바다 사진을 보내. 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지수야. 내가 너를 위해 1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민석은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집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이미 가압류 신청해놨어. 몸만 나가. 지수는 실성한 듯 거실 바닥을 구르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여보.
이 밤에 어딜 가라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민석의 가슴은 이미 거대한 빙하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이 사진들 다 보낼 거야.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다고 말이야. 아빠 심장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 지수의 절규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민석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짐가방을 거칠게 끌고 나왔습니다. 옷장에 있는 그녀의 명품 옷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고는 저항하는 지수의 팔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민석은 그녀를 복도로 밀쳐낸 뒤 가방을 내던졌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은 법원에서 보게 될 거야. 철컥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지수가 문을 두드리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석은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배신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민석은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복도 너머 지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10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한 장의 서류와 몇 장의 사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막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수는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용서를 빌었을까요? 아니면 곧바로 그 잘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추악한 불륜남 성우는 이미 민석의 손에 의해 파멸의 궤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석은 단순히 아내를 쫓아내는 것으로 복수를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성훈의 아내에게 모든 증거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성훈이 재직 중인 회사의 윤리위원회에도 제보를 마쳤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쌓아온 성훈의 명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성훈은 해고 통보를 받기 직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며 지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추잡한 년아. 지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사진을 본 후 우리 집에 이런 딸은 없다며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친구 미경 역시 민석의 위자료 소송 증거로 채택될까 두려워 지수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수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석이 사다 주던 붕어빵의 온기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이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복수극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의심스러운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진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특별한 혜택을 누리십시오. 1단계 막장 2플러스는 월 1 99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과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닉네임 옆에 빛나는 특별 배지가 부여되어 커뮤니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는 월 12영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전문 작가의 손을 거쳐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억울함과 분노를 대본으로 승화시키며
폭발적인 대리 만족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십시오. 당신이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진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여 당신만의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을 키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이 사건을 지켜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석의 복수가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통쾌한 실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다음 이야기가 곧 공개됩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의 손에는 방금 발급받은 이혼, 확정 판결문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 판결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피말리는 법정 공방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계절에 시작된 싸움은 어느덧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민석은 코트 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화단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췌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화사한 명품 옷과 우아한 미소가 어울리던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낡은 점퍼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발견하자마자 절뚝거리며 달려와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민석 씨,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지수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빠는 나를 보지도 않으시고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어. 성훈 그 인간은 연락조차 안 돼. 민석 씨, 나 제발 살려주면 안 돼. 위자료 조금만 깎아줘. 응.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봐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에 담긴 것은 사랑도 진심 어린 미안함도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한 비굴함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수야, 네가 부산에서 그놈이랑 웃고 있을 때 나는 집에서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었어. 네가 수술대 위에서 그놈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네가 정말 아픈 줄 알고 보약 지으러 다녔고 내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 너는 내 비명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니? 지수는 할 말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차 시동을 걸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늦었어. 네가 겪는 그 지옥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네가 뿌린 씨앗이 자란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오후 민석은 마지막 정리를 위해 성훈의 회사 근처를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훈은 이미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확보한 불륜 증거와 공금 유용 정황이 회사에 전달되면서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성훈의 아내 역시 단 한 푼의 재산 분할 없이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민석은 잠시 차를 세우고 성훈이 자주 가던 단골바 근처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낡은 점퍼 차림의 성훈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던 구두 대신 뒤축이 무너진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을 발견한 성훈이 차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석, 너 속 시원하냐? 나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행복하냐고. 성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고약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석은 담배 연기를 성훈의 얼굴에 내뿜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온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딱 그 정도의 기분입니다. 민석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욕설을 퍼붓다.
바닥에 주저앉는 성운의 모습이 백미러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수의 물건은 이미 다 치워졌고 집안은 모델 하우스처럼 정갈했습니다. 그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묵은 먼지와 배신의 기억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민석은 식탁 위에 놓인 연말 정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종이 뭉치. 그는 그것을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혼자만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건을 도와준 탐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석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제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이번엔 가짜 부산 여행 말고 진짜 바다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은 낚시 가방과 배낭을 챙겼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내고 굳건히 서 있는 오래된 나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민석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동해 바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의 전조등이 길게 뻗어 나갔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후배도 아닌 오직 김민석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민석은 아주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3월에 고지서가 가져온 지옥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눈부신 봄날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자들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성우는 화려했던 대기업 임원의 명함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민석이 제공한 공급 유용 증거는 그를 형사처벌의 위기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내 아이들에게 당신 같은 아버지는 수치라며 일체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그는 이제 낡은 고시원 방에서 소주병을 끼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삶은 더 처참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고시원 방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의 기억은 이제 전생의 일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인력 사무소를 기웃거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험한 일에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손톱은 다 갈라졌습니다. 퇴근길,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불 켜진 창문들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저 평범한 행복이 사실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성벽이었는지, 민석이 얼마나 많은 인내로 자신을 지탱해 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길모퉁이 트럭에서 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따뜻할 때 먹어. 퇴근길에 항상 웃으며 붕어빵 봉투를 건네주던 민석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지워버린 것은 뱃속의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인생 전체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스스로 도려낸 것입니다. 반면 민석은 SNS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낚시터에서 찍은 고요한 호수 사진, 투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1인용 식탁. 그 사진 속 민석은 지수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수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은 듯 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은 그렇게 웃고 있구나. 지수는 휴대폰 화면 속 민석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었고 그 대가는 남은 생애 전체를 바쳐도 갚지 못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뒤바뀐 운명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배신의 대가는 때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무겁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민석처럼 말 못할 배신의 가슴을 데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우리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결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통쾌한 실화대본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잊지 마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는 월일 990원으로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는 월 12영원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직접 고퀄리티 대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승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민석 씨의 길고도 처절했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한 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비극은 단순히 한 가정이 파탄난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며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민석 씨에게 이번 연말정산은 돈 몇 푼의 환급이 아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금 돌아보고 거짓된 평화를 걷어내는 생의 결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지수 씨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남편의 신뢰를 단 한 번의 짜릿한 유혹과 맞바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알리바이가 완벽하다고 믿었겠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홈택스의 진료비 내역이든 누군가의 기억이든 혹은 떨리는 손끝이든 말입니다. 찰나의 흔들림으로 얻은 쾌락의 대가는 그녀의 남은 생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가혹한 지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신뢰라는 것은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한번 깨진 유리는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예전의 투명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민석 씨가 퇴근길에 사오던 따뜻한 붕어빵 봉투 하나, 주말 아침에 서툰 달걀 프라이 하나, 그 사소한 일상들이 사실은 한 남자가 억척스럽게 지켜온 사랑의 성벽이었음을 지수 씨는 무너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보다 정직한 일상에서 더 큰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민석 씨는 동해의 푸른 바다 앞에 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거짓된 천국에서 내려와 진실된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삭제한 가짜 부산 사진의 빈자리에는 이제 직접 찍은 활짝 핀 목련꽃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민석 씨의 앞날에는 진짜 봄이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계절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지수 씨처럼 화려한 겉모습 뒤에 차가운 비밀을 감춘 채 위태로운 겨울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민석 씨처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진정한 평온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온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신뢰가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민석 씨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혹은 배우자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당신의 인생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서류들,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카드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실은 항상 당신 곁에 단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정이 미래의 당신을 구원할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혹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과 소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산표에는 진실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봄날의 새벽이 여러분의 창가에 비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막장 드라마 채널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실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강력한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더 깊이 있는 내용과 특별한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1단계 막장이 플러스는 월일 990원으로 비밀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고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는 월 12,000원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직접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평온한 밤 되십시오.